들풀이 고통을 견디며 꽃을 피우듯이 너에게 묻는다. 인생이 무엇이니? 내가 대답했다. 귀찮은 거요. 하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의 대답엔 장난기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답이기도 하다. 사는 일은 정말이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공부도 청소도 심부름도. 거기다 어른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얼마나 복잡한가. 그러니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일면 맞는 말이다. 사는 것에는 왜 그렇게 일이 많을까?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이 더 많다는 게 문제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하기 싫은 일을 정말 해야 한다고. 여기에 인생이 있는 거라고 말이다. 나도 동의한다. 언젠가 내가 말했다. 하기 싫은 일 속에도 숭고함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보라. 들판에 있는 어린 풀잎 하나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비도 바람도 눈도 폭풍도 다 견뎌야 하고 그 와중에 잎도 열매도 맺어야 한다. 그 여린 들풀 하나도 견뎌야 하는 게 이처럼 많은데 하물며 이보다 훨씬 복잡한 우리의 삶에는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럼에도 들풀이 그런 시간을 견디며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지난한 시간을 견뎌낼 때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그 행복의 가치가 훨씬 크고 달콤할 것이다.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렸다. 중요한 일이 있는 너는 예감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하필 비야? 그러나 오늘 하루 중요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아침에 비를 보며 어제의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라는 말로 인생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조금 싱거운 대답부터 하면 인생은 답이 없다는 것이다. 답이 없으므로 해석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저마다의 삶이 답이 될 수 있다. 오늘 아침을 먹는 것도, 치아를 닦는 것도, 아침 인사를 하는 것도, 전화를 거는 것도, 거리를 걸으며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신문을 읽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모두 답이다. 너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오늘이 있어 내일이 있고 그런 날들이 모여 인생이 된다고 할 때 결국 우리 삶의 태도가 인생의 답이며 결론인 것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학교에 다니고 그 채점은 인생이 끝날 때 하느님이 하시게 될 것이다. 결코 인생은 낙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이 살아온 그 삶, 그대로가 인생의 점수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것만한 것도 없다.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사막에서 화가가 단 한 장의 종이를 가졌다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타오른다고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고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자신이 그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1000가지를 모두 버리고 한 가지를 그려야 한다. 그 종이 한 장에 1000가지의 욕망을 압축해서 그리는 것이 그 화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최대한의 생략을 미덕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시간을 바칠 것이다. 모든 시간이 준비 기간이고 결국
그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패는 아니다. 설령 그가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 한 번 허용된 인생을 1000가지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라. 1000가지를 다 하려는 그 욕망을 더 큰 에너지로 만들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는 즐거움을 가져야 한다. 인생이란 요약하지 못한다. 제 아무리 천재라 해도 요약해서 살지 못한다. 아주 작은 골목을 지나고 야산을 오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오르며 발이 부어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 드디어 정상에서 황홀을 맛볼 수 있다. 감정의 높은 파도든 굴곡진 길이든 오직 자신이 철저하게 감당해야 한다. 슬픔도 좌절도 공포도 그리고 희열과 기쁨도 모두 거쳐올라야 비로소 인생의 정점을 만난다. 너는 인생을 믿는가? 생이란 정신병자 같거나 기억상실증에 걸리기도 하며 난폭하여 느닷없이 따기를 얻어맞을 때도 있다. 용케도 너를 속여 인생을 멀미나게 하려는 의도를 품은 자가 어디엔가 숨어있는 것 같은 배신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멀미 같은 것, 원하지 않은 것들이 태산처럼 등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너는 피할 수 있는가? 누구야 하고 소리치면 대답하는 것이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실체의 그림자는 자신일 수 있을 테니. 그렇다. 인생을 멀미나게 하는 그 폭력자도 우리가 받아들여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인생의 광장은 친교장이다. 다 사귀고 끌어안고 살을 비비다 보면 그 폭력으로부터 솟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피를 나는 사람들, 살을 섞은 사람들끼리는 관계가 더 진지해진다. 진지함으로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한다. 상처의 공장은 그곳으로부터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더욱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잊어버리는 인내를 가져야만 가족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주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게 말이 되나? 인생은 이처럼 말이 안 되는 항목들이 많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을 견뎌내면 말이 되는 인생이 펼쳐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일지 모른다. 나는 젊은 날부터 생의 혐오와 생의 황홀이 함께 공존하는지 알지 못했다. 왜 두 개가 필요하냐고 따졌다. 그랬는데 누군가 말했다. 인생에는 몇 번의 죽음과 몇 번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아니,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를 배우는데 전 생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인생은 학교다. 만일 우리가 지상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천상의 학교에는 진학할 수 없는 그런 학교. 나는 그럼에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려 한다. 그렇다.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자연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을, 인간의 의지와 극복의 정신을 만난다. 살다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것. 그렇게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것은 눈부시도록 빛나는 아름다움이다. 인생이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자신이 태어나고 스스로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인간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냈고 이겨냈고 일어섰다.
그 명제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럽다면 거기서 한 단계 뛰어올라 새로운 시간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 한 단계의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르막길에 서 있다. 한 발자국씩 올라가야 한다. 넘어진다면 일어서야 하고 다시 넘어진다면 또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 현실을 껴안아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그 현실을 껴안으면 무조건 행복이 되는 것이다. 인생은 그런 것 아닌가? 행복은 불러야 온다. 부르지 않는데 오는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을 불러보라.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정말 그럴 것이다. 인생은 자기가 하는 만큼 살고, 아는 만큼 살며,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법이다.